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누굽니까? 바로 배우들, 연예인들 아닙니까? 근데 북한에도요 엄밀하게 배우들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북한 미남형, 대가리가 이만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국가에서 봉급을 못 주니까 본인이 집에 있는 TV를 들고 나서 시장에 팔러 나온 거예요. 남자 북한 남자 좋아요야 구독 반갑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가볍게 깃털같이 날라온 남자, 북한 남자 박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쭉 살다 보니까요, 사실 뭐 한국에 오는 저 같은 행운의 어떤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저는 굉장히 불행하고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요 사실 한국에 왔으면 그 사람들 몸값이 진짜 금값이 됐을 것 같은 사람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 정말 한국에 오면요 돈 많이 벌고 싹쓸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음악가들, 그 가정교사라고 하잖아요. 집에서 이제 기타 가르쳐주고 뭐 피아노 가르쳐주고 이런 사람들 돈 진짜 많이 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음악소조를 들어가요. 근데 북한에는 모든 학생들이 사실은 음악소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음악 하나씩, 그 악기 하나씩 다루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요 수준이 대단합니다. 선생님 혼자 해서 하는 게 얼마나 많냐면, 일단 기타 치고, 그 선풍금이라고 해서 아코디언 있거든요. 그거 치고요, 드럼 치고, 그리고 이제 트럼펫 불고, 장구 치고. 이 선생님이 그 정도의 어떤 레벨이 돼요. 혼자서 그렇게 다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면 음악소조면 선생님들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그 선생님이 한 지원자 한 20-30명 되는, 반에서 한 명씩 들어오는 애들 20-30명 되는 애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선생님들이요 국가에서 똑같이 뭐 혁명 역사라고 해서 이제 김일성, 김씨 가문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사람 5만 원 받는, 이 사람 5만 원 받는, 똑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가정교사라고 조금씩 하긴 하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워낙에 규제를 하다 보니까 돈도 학생들한테 얼마 못 받아. 정말 그냥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 정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그 클래식 기타를 배웠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사실은 음악가였거든요. 안 믿기겠지만. 근데 이제 평양에서 바이올린 연주가였어요. 근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제 해령으로 자천 추방을 왔다가, 또 거기서 또 할아버지 정신 못 차려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이제 22호 관리소, 이제 병치범 관리소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어렸던 저희 아버지한테 계속 악기를 하라고, 음악 인의 피가 흐르니까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악기를 하고, 근데 아버지도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계속 기타를 가르쳐 배워라 해서, 저도 이제 가정교사라고 해가지고 그런 음악 선생님들이 집에서 몰래 학생들 한 3-4명 앉혀놓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한국 오잖아요. 그럼 대대적인 학원을 차리는 거예요. 왜냐,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도 여유가 좀 생겨서 그 클래식 기타를 배우러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서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비싸. 터무니없이 비싼 거예요, 이 학원비가.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사실 가정마다 생활 수준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갈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한 달에 뭐 쌀 10kg 정도 주면 돼요. 그러니까 다녔는데, 저는 사실 그게 싫어가지고 맨날 뭐 학원 배우러 간다고 하고 맨날 이제 얼음 강판에 나가서 놀고 이랬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악기를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하거든요. 진짜 잘해요. 그래서 진짜 누구보다도 억울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자기 사업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을 꼽힐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제일 억울하고 제일 힘들지 않을까. 북한에서는요 얼마나 못 사는지 아세요? 아침 먹고 나서 돌아 앉아가지고 저녁에 뭐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살림살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미어져요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그 무속인 특집을 올렸잖아요. 그 유튜브에 제가 갔다 온 거. 근데 그게 좀 논란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 하고 막 안전법 다 지켰거든요. 근데 오해 마시기 바라겠는데, 아무튼 그런 무속인들 그런 분들도 한국에 왔으니까 제가 그분 찾아가서 만나고, 사실 그분이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뭐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다 못 나가긴 했지만, 북한이 있을 때부터 그런 신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귀신도 보고 나서 맨날 뭐 이상 행동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이제 북한에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미친년, 이렇게 그냥 취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도 엄밀하게 말하면 무속인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한민족이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토속 문화가 더 많은 게 이제 북한 사회인데 당연히 있죠. 근데 북한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엄격하게 통제를 해요. 이 미신 문화를 정말, 이거를 그 어떤 법을 위반하는 것보다도 더 엄격하게 처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숨기
숨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숨긴다고 숨기는 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도 몰래 봐주는 거거든요.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유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희 어머니도요, 저와 같이 탈북을 올 때 무속인한테 가가지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탈북 날짜를 받았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북한에 있을 때 돈 요만큼 받습니다. 심지어는 오는 손님들한테 정말 그냥 작은 성의만 보여라, 그리고 나서 제발 말을 좀 하지 말아달라. 밖에 나가서 만약에 어디 그 경찰한테 말하면 바로 신고하면 이 사람들 그냥 바로 일상생활을 못하게 그냥 감방으로 데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국 와서 보니까 청담에 무슨 뭐 유명한 사람은요, 한 달 동안 그 예약해서 기다려야 되고요, 한 번 보는데 20만 원 30만 원 그렇더라고요. 와, 진짜 이런 거 보면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북한에 있으면서 인정 못 받고 힘들면서도 돈을 못 받는 사람이 무속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인기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는 체육인들이라고 생각해요. 박지성, 손흥민, 뭐 김연아, 뭐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이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나라도 그렇긴 하죠. 체육인들 본인의 두각을 나타내면 어딜 가서 인정을 받고 돈을 벌잖아요. 자, 북한의 축구 잘하는 체육 선수들, 권투 선수들, 뭐 복싱 하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이 정말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탁구 진짜 잘 쳐요. 탁구 선수들.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체육인들이 국가 소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봉급 주는 것만 받고 나가서 대회를 뛰거나 금메달을 따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잘해서 내가 나가면 그만큼의 뭐 상금이라던가 명예라던가 내가 갖자.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아무리 잘해도 그냥 국가한테 그 명예가 가는 거예요. 본인이 금메달을 따도요, 그 상금이라든지 이런 거 자기가 다 못 갖습니다. 국가에다 바쳐야 돼요. 헌납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억울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체육인들, 축구 선수들 제일 억울할 것 같아. 우리나라는 좀 잘하면 해외 FC 뭐 이런 거 가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북한에서만 뛰어야 돼.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북한에 뭐 대회도 많이 못 나가고 또 지원도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의 그냥 재능을 썩히면서 거기서 그냥 평생을 그렇게 죽는 거예요. 전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슴 아프게 어떤 본인의 재능들을 썩히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인기를 누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누굽니까? 바로 배우들, 연예인들 아닙니까? 근데 북한에도요, 엄밀하게 배우들이 있습니다. 북한 조선예술촬영소에 인민배우, 고문배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요, 잘생기고 이름 날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그냥 국가에서 주는 것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북한의 최창수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인민배우가 있거든요. 민족과 운명에서 약간 주인공만 맡고 굉장히 멋있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북한 미남형, 대가리가 이만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북한에 예전에 전원의 인권 시작되면서 국가에서 봉급을 못 주니까 본인이 집에 있는 TV를 들고 나서 시장에 팔려 나온 거예요. 배우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TV에서만 보던 배우, 평양에서 그 배우를 보고 막 시장에서 와, 최창수다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적인 망신이잖아요. 국가에서 인정받은 인민 배우가 먹을 게 없어서 본인의 집에 TV를 들고 장마당에 나갔다. 이러니까 국가에서 막 나와가지고 쌀 줄 테니까 제발 집으로 들어가라고 막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북한의 배우들은요, 국가에서 안 주면 끝나요. 그냥 그 사람들은 명예만 받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알려지기만 했지,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뭐 프리랜서로 CF를 찍는다든지 뭐 예능을 나간다든지 뭐 쇼핑몰을 만든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절대 못해요. 그냥 본인이 국가에서 하는 TV 출연만 하고 영화 못 찍으면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것만 받아먹고. 근데 그게 시원치 않으면 굶는 거예요. 손가락 빠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북한에 진짜 잘생긴 배우 있거든요. 리영호라고, 이제 북한 홍길동 주인공인데, 와, 진짜 잘생겼어. 그 약간 현빈이랑 닮았다고 하면 또 내가 또 두들겨 맞으려나? 진짜 잘생겼어. 이런 사람들을 한국에서 만약에 태어났어 봐요. 엄청난 인기를 누르지. 진짜 그 당대에 지금 약간 열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런 배우 있잖아요. 현빈, 원빈 막 이런 사람들이 그냥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해도 무관할 정도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죄로 거기서 그렇게 썩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 됐을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즘 예능에서 정말 꽉 잡고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요리사들 얼마나 잘 나가요. 이 사람들 진짜 요리 프로그램 하지, 자기 사업 하지, 뭐 유튜브 찍지, 돈을 얼마 떼거지로 버는데, 북한에서 요리사들이요, 기껏해야 옥류관 요리사들. 근데 그 사람들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요리만 해요. 정말 잘해도 그냥 요리밖에 못 하는 거예요. 본인의 무슨 부차적인 수입이나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요리만 잘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요리 잘해서 뭐예요? 집에 먹을 게 없는데 내가 요리를 할 수도 없어. 그냥 집에서는 그냥 있는 거 그냥 먹어야 돼. 다른 사람들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 요리사들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만두집이 유명하다고 해서 점심시간에 평일날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가 예전에 그 할머니가 만두 요만큼씩 그냥 손으로 빚어서 팔던 데인데, 지금은 빌딩을 세웠더라고요. 빌딩. 와, 진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리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북한에서는 이 요리점에서 그냥 본인이 그냥 요리만 하면서 사람들 그냥 주문받고 그게 다예요. 그러면 똑같이 서빙하는 사람이나 요리하는 사람이나 돈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봉산주의, 사회주의의 폐예요. 똑같이 받다 보니까 이 사람
사람들이 인정 못 받고 그 사람들이 재능을 그냥 썩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억울할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저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한국으로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 같은 사람 말고요, 이런 사람들이 왔어야 되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누구보다도 북한에 살면서 억울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제가 뽑아봤는데 너무나도 공감이 가시죠, 그죠? 네, 여러분들 정말 공감 가실 거예요. 그럼 좋아요 꼭 누르셔야죠. 안 좋아요는 안 좋아요. 안녕히 계십시오.